청강사자 현부전 가전체 소설이죠. 그것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작품을 간단히 본다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선비들은 어떻게 한다? 그렇지. 마땅히 나라를 어질게 다스려야 한다. 그러면서도 뭐해? 몸과 마음을 닫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현부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현부, 검을 현자에다가 사내 부자예요.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누굴 얘기한다? 거북이. 그래서 청강사자. 요거는 직함이라고 본다면 현부전. 현부가 바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왜 몰라?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신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의 선조는 신인이었다. 조상이 매우 특출하다. 형제가 모두 15명인데 모두 체구가 크고 굉장한 힘이 있었다. 천지께서 저 위는 옥황상제 명하여 바다 가운데 있는 5개의 산을 붙잡게 하였던 자가 바로 이들이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건 되게 신령스럽고 그다음에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네요. 근데 5산은 또 뭐야? 중국의 명산입니다. 화산, 수산, 태실, 대산, 동래. 화산은 중국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도 닦는 사람들, 도사들이 얏! 하고 장풍, 무술 배우는 데인데 어쨌든 간에 요 5개의 산을 이야기합니다. 자손에게 이르러 모양이 차츰 작아지고, 여기서 모양이 작아진다는 것은 능력이 쪼그라든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또한 소문이 날 정도로 힘센 자도 없었으며 오직 복서를 복서 점을 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 세월이 지나면서 뭐 했어요? 현부 가계의 세력이 위축되고 능력도 적어진 거죠. 터가 좋고 나쁨을 보아서 일정한 장소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떠도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네요. 그의 고향이나 그가 살아오는 어떤 족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먼 조상은 이제 조상 가계를 얘기하고 있네요. 문갑이라는 사람인데 문갑이라는 사람이라기보단 거북이라고 보는 게 낫겠다. 그지? 문갑이라는 거북이인데 요 시대 낙수가 황하의 어떤 가지 지류예요. 그러니까 낙수변에 숨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은거하는 삶을 살았네. 그러니까 뭐야? 그걸 우리가 은일지사 이렇게 얘기하죠. 은일지사. 아이고 마우스는. 야, 임금은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백벽을 가지고 백벽 흰 옥 그를 초빙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카우트 하려고 한 거죠. 문갑은 기이한 그림을 지고 와서 바침으로 임금이 그를 가상히 여겨 뭐로 낙수 지방의 제후로 봉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먼 조상이 문갑이면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는 스스로가 상제의 사자, 하느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라고 말할 뿐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바로 홍범 구주를 지고 와서 배구에게 주던 자이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 인물이 나와요. 홍범 구주라고 하는 건요, 서경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천하를 다스리는 9가지 원칙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줬어? 배구에게 줬어. 그럼 배구라는 사람이 천하를 다스렸겠네. 배구가 누군데? 우임금이에요. 중국 역사에서 성군으로 칭송받는 임금이죠. 자, 할아버지는 백약으로, 백약은 거북이에요. 하우시대 곤오에서 곤오, 하나라의 곤오국 나라예요. 소술 주저하였는데 옥난을과 함께 힘을 다하여 공을 세웠고, 옥난을? 이건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역사책에서 못 봤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라 때의 귀족이래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아버지 중강인데 이제 중강이 나왔네요. 나면서부터 왼쪽 옆구리에 달의 아들 중강인데 나를 얻는 사람은 서민은 제후가 될 것이고 제후는 제왕이 될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 글을 따라서 중강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 중강은 최소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그렇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임을 암시한다. 자, 여기까지는 현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현부의 가계 조상들에 대한 얘기죠. 가전체 소설은 이렇게 인물이 나오기 전에 인물의 앞에 된 조상들에 대한 양력이 쭉 나오는 게 또 특징이긴 해요. 자, 어떻게 나왔죠? 그렇죠. 선조가 나오고 자손이 나오고 먼 조상 나오고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이제는 현부의 가문 소개를 하고 있는 도입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현부는 이제 중심인물 나오나요? 그렇죠. 중심인물이 나오네요. 더욱 침착하고 궁량이 깊었다. 궁량? 남의 잘못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도량. 한마디로 그릇이 크단 얘기네요. 자, 현부라는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요광성이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요광이 아니에요. 북두칠성 가운데 7번째 별이, 한마디로 북두칠성이 들어오는 꿈을 꾸었대요. 이런 꿈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태몽이라고 한다. 이러한 태몽을 통해서 현부는 훌륭한 인물임을 태어날 때부터 암시를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막 낳았을 때 관상쟁이가 보고 말하기를 등은 산과 같고 등이 산과 같아? 그렇지. 왜? 거북이 등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거북이 등이 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이렇게 줄무늬 있잖아요. 이렇게 거북이는 이것이 뭐야? 무늬는 버려놓으면 뭐 같아? 별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북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요거는 등껍질을 묘사한 것으로 반드시 신성할 상이다. 한마디로 거북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뭐 했다? 신성한 모습을 띄었다. 현부의 출생과 신성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성하자, 잘하자, 역상을 깊이 연구하여 역상할 때 역자가 주역이에요. 주역. 상은요, 이치, 주역의 이치. 한마디로 책을 가지고 우주 형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깊이 연구하여 뭘 연구했어? 천지, 1월, 음양, 한서, 축구더움, 풍우, 바람과 비, 회명. 이건 뭐야? 아, 밝음과 어둠, 재상. 이건 뭐야? 재앙과 상서로움. 이런 건 우리가 잘 모른다니까. 화복, 나쁜 것과 좋은 것의 변화에 대한 것. 이것을 역상을 통해서 연구하여 미리 다 알아내었다. 또 신선이 대기를 운행하고 공기를 호흡하여 뭐하는 법? 죽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거북이는요 엄청 오래 산대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흔히 십장생이라고 하죠. 십장생이니까 오래 사는 거 10개. 뭔데? 거북이, 사슴, 학,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산, 넥, 해, 달. 그 중에서 동양은 거북이하고 학을 최고로 쳤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잘하면서 이 현부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천성이 무를 숭상하여 언제나 갑옷, 갑옷이겠어? 등껍질이겠지. 등껍질을 입고 다녔다. 잘하면서 점점 더 능력이 뛰어나지는 것 같아요. 그죠? 업데이팅 되고 있습니다. 현부의 비범한 능력. 임금이 그의 명성을 듣고 사신을 시켜 초빙을 하였으나 현부는 거만스럽게 돌아보지도 않고 싸가지 없게 시기. 자, 속세를 바라보는 태도가 나와요. 현실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죠. 노래를 불렀어요. 시를 부른 거네요. 진흙 속에 논이는 그 재미. 이게 바로 뭡니까? 자연진화적인 태도. 이 자연친화적인 태도가 무궁한데 끝이 없는데 높은 벼슬, 세속적 가치죠? 총영, 임금의 총애와 은혜를 입어서 번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대리표시가 됐네요. 그죠? 대비죠? 내가 어찌 바라겠는가 라고 하는 건 바라지 않는다예요. 바랄 수 없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한마디로 벼슬을 거부하는 거죠. 자,
이 시를 쓴 이유는, 노래를 부른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현부가 임금의 뜻을 거절하는 거죠. 왜? 얘는 지금 뭐해? 벼슬살이에 대해 미련이 있어 없어? 그렇지, 미련이 없어. 그러니까 웃으면서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말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관직을 거절하는 현부. 이로 말미암아 그를 불러들이지 못하였는데 그 뒤 송나라 원왕 때 예저는요 송나라 때의 어부예요. 그를 강제로 협박하여, 협박? 아마 뭐 그물로 가뒀거나 뭐 그렇겠죠. 임금에게 바치려고 하였다. 아하, 결국은 강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네요. 그런데 그가 아직 왕을 뵙기 전에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하, 지금 이거는 뭐야? 이거보다 먼저죠. 그러니까 뭐예요? 역순행적 구성이네요. 왕의 꿈에 어떤 사람이 검은 옷차림으로 수레를 타고 와서 아뢰기를, 검은 옷차림? 그렇죠. 현부죠. 나는 청강사자인데 왕을 배려합니다. 하였는데,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자, 보면 이렇게 역순행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미리 꿈에 나타날 정도면은 현부는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거나 신기한 거죠. 이튿날 과연 예저가 현부를 데리고 와서 배웠다. 왕은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그렇죠. 아, 현부 얘가 벼슬을 할 생각이 있구나. 이제는 관직에 오르려고 왔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왕으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당연히 벼슬을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 주려고 하지요. 현부는 아뢰기를 신이 예저에게 강압을 당하였고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타의로 온 것이고 또한 왕께서 덕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본 겁니다. 와 본 거예요. 그냥 한번 와 본 거야. 벼슬은 내 뜻이 아닙니다. 벼슬에 대한 생각은 있다 없다? 없다. 응? 그럼 왕이 좋아할 리가 없네, 그지? 그래서 왕께서 저를 어찌 머물러 두고 보내지 않으려 하십니까? 머물러 두고 보내지 않는 게 뭔데? 그렇지. 벼슬을 주려고 하는 거죠. 벼슬을 주면 못 가잖아. 라고 하였다. 결국은 예저의 강압에 의해 관직에 오를 수밖에 없는 현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관직에 오르진 않았지만 여기서 오르죠. 왕이 그를 놓아보내려 하니까 위평은요 실존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밀간이라는 것은요 비밀스럽게 간하는 말로 인하여 곧 스탑, 임금이시여 스탑, 그를 수영승에 임명하게 하였다. 수영승이니까 물이 흐르는 맞은편을 담당하는 관직이니까 한마디로 물을 담당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 거북이는 물에 살잖아. 그러니까 물로 연결되는 거예요. 또 이 수영승에서 옮겼어. 어디로? 도수사자라고 하는 걸로 옮겼어. 관직이 옮겨진 거예요. 도수사자는 산과 늪을 담당하는 관직인데 결국 하천의 관계와 보수를 담당하는 관직이래요. 결국 이것도 뭐야? 물. 그렇죠. 인물의 특성에 맞춰서 주고 있네요. 발탁하여 대사령으로 삼고, 대사령? 아, 천문을 담당한대요. 그렇지. 거북이는 뭐야? 주역을 공부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관, 천관, 천문을 담당하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거북이를 통해서 거북이 등껍질 가지고서 뭐합니까? 미래도 예측하고 점도 쳤대잖아. 그런 거예요. 나라에 시설하는 일, 인사 문제, 그리고 기거 동작, 뭐야?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일 등등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그에게 물어본 뒤 왜? 점을 치는 거죠. 점을 치게 한 뒤 행하였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점성술사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내 느낌이야 이건 뇌피셜.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어느 날 왕이 농담하기를 그대는 천지신명의 후손이요. 더더구나 길 중에도 밝은 자인데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점을 쳐보면 되잖아. 근데 왜 일찍이 몸을 보호하지 못하고 예저의 술책에 빠져서
과인이 얻은 바? 한마디로 벼슬살이를 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궁금하지. 왜? 너는 벼슬살이가 싫다고 그랬거든. 벼슬살이 싫어? 나는 산속이 좋아? 뭐 진흙탕이 좋아? 라고 했어. 그러면 네가 이걸 보고 술책을 미리 피해서 계속 살았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왜 여기 있니? 너 이거 별로 아닌 거 아니니? 라고 왕이 농담 삼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농담은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봐야겠네요. 자, 농담. 여기서 말하는 농담은 길흉화복을 점을 쳐서 알아맞히는 복무적 신앙으로는 삶을 구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현부에게 농담한 거다. 이거 별거 아니지 않냐. 사는 데 있어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중요한 거 아니냐. 즉 미신적 신앙보다는 지족하는 만족을 아는 처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간접적 주제의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현부가 말하기를 맞습니다. 컬 밝은 눈에도 분별력이 아무리 있어도 옳게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옳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 고백도 되지만 주제의식도 보여줘요. 어떤 주제의식? 자만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라고 아뢰니 왕이 크게 웃었다. 컬하오 맞서. 그의 종말을 아는 사람이 없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대. 이건 평범한 죽음은 아니죠. 지금도 진신들 사이에서는 벼슬아치 신하들 사이에서는 그의 덕을 사모하여 황금으로 그의 모양, 어떤 모양? 거북이 모양을 주주해서 허리에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거북이 브로치 내지는 거북이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부의 종말 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주인공 현부가 죽었는데 아직도 내용이 남았네요. 이제는 자손들로 가는 거야. 자식들로. 맏아들, 첫째 아들 원서가 사람들에게 삼겨 죽었다는 거예요. 삶아서 죽었네. 왜? 당시 사람들은 별미로 거북이 고기를 먹었대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북이는 그렇게 신령스럽고 앞날을 아는데 얘는 뭐 했어? 태기를 하지 않고 다니다가 한마디로 날짜를 보고서나 오늘은 길한 날인지 길하지 않은 날인지 살피면서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가 오늘 내가 죽는구나. 그러나 남산에 있는 나무를 다 태워도 나를 문드러지게 하지는 못할 것이야. 왜? 거북이 껍데기는 딱딱하잖아. 하지만 그 거북이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굳은 뜻을 강조하면서 과장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하였으니 그는 이처럼 강게 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 원통해하고 슬퍼하였다. 둘째 아들은 원저라고 하는데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를 방랑하면서 자호를 통현선생이라고 하였다. 현명함 통했어. 현명함이 통해 오묘한 경지를 훤히 통한 자라고 하였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둘째 아들도 상당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가 봐요. 반면에 그 다음 아들, 셋째 아들은 역사책에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데 그것은 결국 뭐야? 뛰어난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평범해요. 그래서 모양이 지극히 작음으로 점은 치지 못하고 능력이 사라진 거야. 오직 나무에 올라가 매미를 잡고 하더니 한마디로 댐댐이가 별론 거야. 결국은 사람들에게 쌈겨 죽었다. 거북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매미를 잡기도 해요? 난 이건 모르겠네. 암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의 족속에는 혹은 돌을 얻어서 천년에 이르도록 죽지 않는 자가 있었는데
그렇지. 다 평범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 와중에도 훌륭하게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푸른 구름이 덮여 있었대요. 신령스러운 공간이 있는 거죠.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우라가 있는 거지 뭐. 또 어떤 후손들은 관리 속에 묻혀 살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는 그를 현의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거북이의 다른 명칭이라고 보면 돼요. 결국 우리는 이 전개 부분에서 현부의 능력과 그 다음에 행적, 그리고 아들과 후손들의 어떤 행적까지를 쭉 살펴보았다. 그래서 전개 부분은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부의 아들들과 족속들의 삶을 다루면서 전개 파트는 현부의 능력과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비평. 자, 가전체 소설은 도입, 전개, 비평, 평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신할 때 사자는 역사 사자예요. 신자는 신화 신자예요. 즉 역사를 기록하는 신화는 이렇게 평한다예요. 근데 이 사신은 제3자가 아니라 사실은 작가 자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전체 문학의 특징이다. 지극히 음미한 상태에서 음미, 희미해서 잘 나타나지 않는 상태, 안개가 자욱한 상태, 진실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살피어 징조가 나타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은 유비무환이겠죠. 하지만 성인이라 할지라도 어그러짐이 있는 법이야. 실수나 실패가 있는 법이야. 그렇지. 예상한 대로 다 되면 난 로또부터 살 거야. 현부 같은 지혜로도 능히 예제 술책을 막지 못했고, 점술이 능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닥쳐올 고난과 시련을 막지 못했고, 또 두 아들이 삶아 먹힘을 구제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평범한 사람들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또 옛날 공자는 광땅에서 고난을 겪었고, 제자인 자로는요 공자의 수제자예요.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위 다툼에 휩쓸려가지고 살해되고 그의 시선은 젓갈로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제대로 파악해서 못했다는 거죠. 이런 성인들도 못했다는 거예요. 즉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삼가해라. 자신의 재주에 자만하지 말고 삼가하고 또 삼가하고 또 삼가하고 또 삼가할 것이다 라고 경계를 하고 있는 거지요. 비평. 마지막에서 주제가 드러나네요. 뭡니까? 자만하지 말고 항상 삼가해야 한다. 이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다. 관리로서 능력이 있다고, 재주가 있다고 나서가지고 막 깝죽깝죽 대다가는 다른 신하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을 것이고 임금의 견제를 받겠죠.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삼가함으로써 자신의 처신을 잘 살펴야 한다. 작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규보의 청강사자 현부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